트럼프 정부는 달러 기축통화 국가를 유지하고 엄청나게 커져가는 미국의 부채를 파산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해서 120%가 넘는 수준까지 커져서 트럼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죠. 이대로 계속 부채 규모가 커진다면 부채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막대하게 커져서 국가가 파산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나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미국의 부채 규모가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채 규모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1순위, 2순위인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 미국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선진국들이 더욱더 줄여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수요가 없이도 미국채 수요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그래프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디지털 자산인데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이 달러를 기반으로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페그제처럼 1달러는 1테더 이런 식으로 통화가 고정된 형태의 가상 자산이죠. 스테이블 코인 신규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자산은 모두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예금의 성격과 비슷하게 안전자산으로 은행에서 운영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 지급준비금으로 달러나 미국채 단기물을 매입하고요.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는 미국채 수요 증가,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이렇게 발생된 많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지 않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하는 국고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규모만큼 커졌고, 내년이면 이 수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역전당해서 미국채 보유 국가 탑10 리스트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갈 수준까지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해서 본회의 최종 표결만 남겨놓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25년 8월까지 이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1대1 수준의 준비금 보유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제도권 내로 편입을 확정짓는 법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코인들의 시가총액 규모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1순위가 비트코인이고 2순위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가상화폐 자산들인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코인이 바로 USDT라고 불리는 테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뒤에도 7번째 순위에 보면 USDC라고 하는 서클,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로 보자면 탑10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2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이들의 규모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사이에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죠. USDT와 USDC만 합치더라도 2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고, 원화로 이를 환산하면 300조 원에 가까울 만큼 규모가 비대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규모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커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3년 안에 2배 규모인 5천억 달러까지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죠. 최근 6월 초 스테이블 코인 운영회사가 처음으로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을 했는데요.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인터넷입니다. 서클은 성공적인 미국 증시를 상장을 했고, 이 서클의 성공적인 미국 증시 상장은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공식화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클의 시가총액은 상장 이후에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무려 330억 달러까지나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서클의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클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의 준비금을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미국채의 현금성 자산인 R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로 보자면 85%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준비금의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믿고 서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 예금을 두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서클을 보유하면서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플랫폼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서클 인터넷의 운영 방식은 예대 마진을 먹는 은행과도 다소 비슷해 보입니다. 서클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의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이익이 준비금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바탕으로 단기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를 벌어들이는 형태이고,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회사의 이익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한 차례 인하할 때마다 에비타가 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USDC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 남짓으로 USDT인 테더와 비교하면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즉 실제로 결제와 송금에서 차지하는 USDC의 비중은 무려 58% 수준이고, 이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클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서클의 기업 가치 증대가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클은 달러 기반인 USDC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화 기반인 EURC도 발행하고 있고, 이를 결제 시스템에 연결해서 온체인 시장에서의 비중을 더욱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이익 창출 능력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나 헤지펀드의 수준만큼이나 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4년을 기준으로 테더는 마스터카드와 맞먹는 130억 달러를 이자 순이익으로 벌어들였고, 이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는 비자보다도 더 많은 순이익을 버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퇴근은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